이렇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 고등학생 개발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도 훨씬 나이가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한 25분 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 시간대쯤 되면 굉장히 잠이 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올 만한 내용들은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가급적이면 데모 위주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인공지능이란 개념 자체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0년 정도의 역사가 되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엔 사용이 되고 그것만 해도 이제 거의 60년, 55년 정도 되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신박한 어떤 AI 기술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요 데모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하고 실제 여러분들도 요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해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람이 대충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놓으면 정말 실제와 같은 사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고갱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 굉장히 핫한 기술 중에 하나인 겐을 활용을 해서 이런 멋진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AI 대화 모델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우리 국내의 굉장히 대화 모델 쪽을 잘하는 스타트업인 스캐터랩에서 공개를 한 루다라는 대화 모델이 있습니다. 일종의 심심이고요. 얘가 예전에 어떤 심심이 하면은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되게 좀 반응도 별로였고 딱 봐도 이거 되게 좀 인공지능스러웠는데 인공지능스럽다는 얘기는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공개된 이 루다 베타 서비스를 써보시면 이게 사람인지 가끔씩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이 있으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GPT-3라는 녀석입니다. 이런 자연어 처리나 대화 모델 혹은 어떤 질의응답 이런 쪽 연구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세에서나 이번 생에서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기술 수준이 이 GPT-3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기대치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래서 이거 정말 잘하면 소위 말하는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강인공지능으로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예시로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막 엄청 구체적인 정보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 또 어떤 신장결석 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럼 신장결석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은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여기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GPT-3가 다시 스스로 질문을 한 거고 또 스스로 대답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스피커 같은 거를 써보고 계신 친구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GPT-3 같은 기술들이 잘 적용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한 비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놀랄만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공통적으로 설명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인공지능 모델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모델이 커진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 용량이 커졌다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뇌 용량만 커지면 안 되죠. 이 두뇌에 넣어줄 지식 자체가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어떤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크고 큰 모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려면 하드웨어 인프라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GPU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혹은 케라스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굉장히 구현하기 쉬운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공개가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돌려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전체적인 것을 관통하는 부분은 바로 공유와 공개라는 어떤 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개발한 내용들, 연구한 내용들은 이런 아카이브라는 어떤 온라인 논문 혹은 어떤 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본인이 개발한 소스 코드는 GitHub에 다 올리고, 심지어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는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잘 구해 놓은 코드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존 AI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죠. 90년대 중반,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일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게 거의 상상이 안 될 정도죠. 2000년대 중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정도 되겠죠.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혹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좀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 아니었을까로부터 출발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상상하기 힘들죠. 기술이 아니고 거의 생활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AI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 혹은 뭐 개인적인 소망, 이런 것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AI 기술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어떤 AI 비서 혹은 AI 기술 플랫폼이 있고,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게 있죠. 저희는 이제 네이버 클로바라는 AI 기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는 2017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고요. 벌써 나이 이제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은 상황이고, 이 클로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이 왼쪽에 보시면 있는 이런 다양한 스피커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프렌즈 모델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떤 시계, 탁상 시계 모양의 클락이라는 디바이스가 LG U 플러스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플랫폼 아랫단에 있는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나 합성, 그 다음에 시각을 인식해주는 기술, 그 다음에 이미지 혹은 비디오 안에서 있는 텍스트 정보를 꺼내오는 기술,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그 텍스트들을 좀 분석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대화 모델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핵심 AI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십니다. 또 AI가 이렇게 기술이 높아지면 결국 이 째를 뺏는 게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세요. 물론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고, 저희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AI가 사람의 직업을 대체할 것인가? 혹은 AI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맞는 말이고요.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마부들이 직장을 다 잃었죠. 하지만 자동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죠. AI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사람을 어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일하는 방식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이 도구를 정말 잘 활용을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네이버 클로바의 AI 기술을 훨씬 더 개선하고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포지티브 사이클이라고 하죠.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선순환 구조의 핵심은 연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어떤 프로덕트, 엔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진 제품들이 뭐 저희 어떤 쇼핑이나 혹은 뉴스나 혹은 동영상 같은 서비스에 잘 적용되고, 그리고 적용된 서비스로부터 또 새로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들로부터 혹은 서비스 적용한 사례로부터 잘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연구를 하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어떤 AI 플랫폼, 기술 플랫폼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에서 일단 연구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딱 자료만 봐도 네, 재미없게 생겼죠. 그래서 간략하게 패스를 하고요. 이 내용 자체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아마 아담을 사용을 하셨을 건데 아담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약간 개선을 한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을 쓰실 때는 아담 대신에 저희 아담 P를 사용을 하면 그냥 그 임포트에서 아담 P만 쓰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 옵티마이저만 바꿨을 뿐인데 네, 숫자가 오릅니다. 네, 기왕이면은 정확도가 좋은 모델이 좋겠죠. 네, 그냥 아담 대신에 아담 P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미지 분류, 이미지 인식에만 좋아지느냐 그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물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성능이 오르고 다른 오디오 그러니까 어떤 음성 신호 분류에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미지 조회하는데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pip install adam p라고 하셔서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 설정할 때 아담 대신에 아담 p 하시면 끝납니다. 네, 편하죠? 네, 저희는 여러 개발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컴퓨터 비전 혹은 이미지 인식, 사물 인식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사용하시는 모델이 아마 구글에서 공개한 뭐 모바일넷 혹은 뭐 레지넷 혹은 최근에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소타라고 하는 게 아마 이피션트넷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이피션트넷보다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모델을 저희 GitHub에 공개를 해놨어요. 이미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까지. 그래서 이 모델 이름이 렉스넷이고요. 이 렉스넷을 마찬가지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잘 적용하시면 기존에 있던 어떤 모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원래 논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해보고 여러 가지 모델들에 비해서 우리 모델이 잘해요 라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 클로바에서 내놓은 또 야심작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스타겐이라는 논문이죠. 이 스타겐이라는 연구는 사진 두 장을 주어졌을 때 하나는 원본 사진의 어떤 그 포즈 혹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성과 왼쪽 여기 있는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스타일 사진의 스타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입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동물 사진부터 좀 볼게요. 동물 사진은 여기 이 각각의 동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사진들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이 동물의 스타일을 입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사람도 이 사람의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여기 있는 이 분들의 스타일만 이렇게 잘 가져오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저희 모델을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모델도 소스 코드랑 그 다음에 모델은 이미 다 저희 GitHub 상에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가져다가 실제로 돌려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시면 페이스 사인 쪽은 금방금방 나가죠. 하지만 일반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일반 등록 데스크 쪽은 줄이 계속 깁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저희 얼굴 인식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4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결제를 할 때는 얼굴만 딱 들이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던 건데 이겁니다. 이치라는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걸그룹입니다. 보시면 이 친구들이 춤을 추면서 가려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직캠을 찍으려면 누가 어디에서 가려졌는지 나왔는지를 잘 이렇게 잘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AI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로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OCR 기술, 저희 보통 OCR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텍스트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OCR 대비 저희는 이제 훨씬 더 실제 상황에서 사용이 필요한 기술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영수증에서 어느 가게에서 했는지, 각각의 샀던 품목들이 어떤 건지, 가격이 어떤 건지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내니까 뭐 가계부를 자동으로 써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M빵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그 더치페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인공지능 ARS 서비스를 만들어서 식당 예약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스테이크하우스 미금점입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약 좀 하려고요.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미금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미금점 저희 ARS가 제공된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봤던 내용이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굉장히 잘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월 그리고 저희 이런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기술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이런 서비스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 워낙 코로나가 문제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동일하게 AI가 자가격리자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열이 있으신지 혹은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지를 하루에 2번 물어봅니다. 이걸 하면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 공무원분들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하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80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클로바 케어콜을 코로나19 확산을 그리고 저희가 클로바 더빙이라는 기술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본인 목소리를 넣고 싶을 수도 있지만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좀 안 나올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저희 더빙에서 웨이브 파일로 떨어뜨려줘요. 그 웨이브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임베딩을 하면은 저희가 만든 목소리로 대신 어떤 글들을 기술 전략회의 워크숍 너무 좋습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럴듯한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들리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안녕하세요. 있고요. 기술 전략회의 그래서 여러 가지 데모들은 여기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마 자료를 공유를 드릴 것 같으니까 실제로 접속해서 여러 가지 데모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때 어떻게 좀 더 공부할 것인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어떻게 달라요? 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뉴럴넷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풀어야 되는 문제,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하지 않는 지능을 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런 집합관계로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아래쪽에서는 약간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렬, 벡터, 확률, 미분 같은 보기도 싫은, 저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모르면 안 되냐? 몰라도 되긴 해요. 몰라도 되긴 하지만 알면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 중심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현은 주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케라스 같은 걸 활용해서 구현을 하시게 되고요. 그럼 도대체 이런 행렬, 벡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텐서플로우의 텐서가 사실 여기 있는 요 텐서예요. 행렬을 다차원으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의 어떤 차원 계산을 할 때 행렬, 벡터, 텐서의 개념이 좀 더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혹은 정확하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딥러닝 학습하는 과정이란 게 여기 있는 수식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들고 온 게 아니라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렬과 텐서들의 수학적인 연산 그리고 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로직에 대해서 친숙해져 있으면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때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 관점에서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여기 가운데 인공지능 코어 모델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바깥에 API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쌓이니까 데이터 DB나 로그도 만들어야 되고, 프론트엔드 만들어야 되고, 사용자 앱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심지어 인공지능 최고학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머신러닝 혹은 AI를 만드는데 코어는 요만큼이고 사실은 바깥쪽 게 훨씬 더 크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굉장히 많다. 모든 분들이 다 AI 모델링을 하고 있어야 되냐, 연구를 해야 되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산업계에서의 AI 인력 수요는 이 바깥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AI를 이해하는 어떤 응용 기술 엔지니어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쪽도 굉장히 좋은 전망 있는 포지션이 될 것 같다라고 공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개발자분들이 많이 성장해 주셔서 저희 회사 네이버 그리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IT 기업에서 많이 기여를 해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대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좀 문제가 많았지만 죄송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